네, 이번 순서는 전변 대 전변입니다. 저희가 코너를 시작하면서 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설마 상대가 죽이진 않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주변인들이 말려줄 것이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인 법률 문화다. 정당 방위에 인색한 우리 사법 관행을 비판하는 듯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신문 사설이나 논문에 쓰인 게 아니라 현직 판사가 상해 사건 판결문에 쓴 내용입니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는 게 낫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든 우리 사법 관행에 대해서 일침을 놓은 판결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변 대 전변에선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전희정, 전진주 두 분 자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달 말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제가 앞서 간략히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한 현직 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앞서 말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런 구절이 눈에 띄는데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 문화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법관이 했다는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좀 드물어서 좀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전진주 변호사께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고 또 이 사건이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전의 한 학원에서 학부모와 강사 사이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때 학부모가 강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과정이 있었고 네. 강사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를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때 강사가 했던 상해 행위들은 전부 정당방위, 그러니까 강사의 저항 행위가 아주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했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조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 법원에서 너무 인색하게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또 정당 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인색하다는 표현은 조금 너무 강한 것 같고 저는 예.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현직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재판에도 많이 들어가실 예. 텐데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해죄를 짓고 이제 피고인이 들어갔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어떻습니까?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통상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네. 2심에서 이제 여러 정황을 비추어 이제 정당 행위 또는 정당 방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해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사건에서는 아마도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교사는 아마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가해자가 돼서 이제 사건이 진행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정당방위의 기준이 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예.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법률 규정은 조금 어렵게 써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읽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예. 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요? 예, 그러니까 내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이걸 방해하기 위한 행위여야 되고 또 상당한 정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 그렇죠. 그러면 네. 뭐 기소하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판결하는 판사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상당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이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지만 판결에 있어서도 판사가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게 상당한 정도의 방해 행위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기 법원이 최근에는 그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추세가 있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좀 인색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 이렇게 좀 법원은 그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인색하시다고 보시나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방금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당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이유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방해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네. 이런 방해가 적절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예. 법원은 이제 방어자가 가해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방어 행위를 할 때 예.
이 방어행위가 최소의 침해를 하는가. 그러니까 예. 상대방을 최소한만 침해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가를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게 경미한 피해에 불과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경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 행위를. 사실 이 부분에서 비난 또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또는 가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너무 이론적으로 본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뭐 당장 현장에서 이제 주먹으로 뭐 이렇게 맞고 있거나 하는 피해자가 뭐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과잉 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이제 판결에서 또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좀 이론적으로 아무래도 보게 되니까 주먹으로 때린 사람을 옆에 있는 뭐 꽃병으로 쳤다든지 또는 뭐 집히는 대로 해서 휘둘렀는데 그게 미처 생각지 못하고 뭐 눈을 찔렀다든지 해서 예. 실명까지 이르렀다든지 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상당하지 않다. 저항이 상당한 정도가 아니었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사실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는 게 낫다라고 예.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성폭력을 당하려던 피해자 여성이 네. 이제 가해자의 혀를 물어서 혀가 절단되자 그 피해자였던 여성이 가해자가 돼서 이제 오히려 징역형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사건이 다시 재심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거는 정당방위를 하는 동안 그 정당방위가 새로운 가해 행위가 될까봐를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과잉방위라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아간 방위 행위였기 때문에 양형으로 참작을 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처벌을 좀 줄여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내가 좀 위협을 느꼈다면 누가 먼저 뭐 폭력을 휘둘렀는지 상관없이 정당방위를 좀 인정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좀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당방위 인정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정당방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정도 한에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뭐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굉장히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이고 그 나라마다 다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 미국의 폭넓은 정당방위 다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실 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싸움이 붙었을 때 내가 먼저 맞았다면 나도 똑같이 때려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지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보통 싸움에 있는 경우에는 상호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같이 기소가 되는 편입니다. 지금 예, 못하는 그래서 그 피고인들이 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요, 서로 다시 말로 공격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